2부 시작하겠습니다. 삼투라는 현상이 있는데, 삼투 현상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투는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용매, 즉 물 같은 것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도가 낮은 용액과 농도가 높은 용액을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놨고 중간에 막을 놨는데 세포막을 놓습니다. 세포막.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농도가 낮은 용액에 물이 즉 용매가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삼투입니다. 용매가 이동하는 거, 낮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게 바로 삼투 현상이다. 왜 그러냐? 용질이 움직여도 되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세포막을 보면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용질은 너무 입자가 크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용매, 즉 물 같은 입자들은 요 사이로 작아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용질은 이동할 수 없다. 용매가 이동한다. 그게 바로 삼투 현상이다. 그래서 식물 뿌리에서 어떤 흙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현상, 이게 삼투와 관련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농도가 어디가 높아? 뿌리 쪽이 높아.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 많아? 상대적으로 어떤 그 토양에 많아. 그래서 뿌리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바로 삼투입니다. 삼투. 그 다음에 이제 삼투 현상과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같이 언급돼야 되는 어떤 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은 그 입자가 스스로 이동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고 그냥 스스로 이동하는 거. 확산 스스로 이동하는데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느냐? 농도가 높은 쪽의 입자들이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향수병에 어떤 그 뚜껑을 따랐어. 그러면 냄새가 어디로? 계속 퍼져나가죠. 이것도 확산.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방귀 꼈어? 냄새나. 처음에 여기서만 진하게 나다가 서서히 다른 쪽으로, 물론 다른 쪽으로 먼저 퍼져나가기 때문에 진하진 않지만 어쨌든 퍼져나갑니다. 농도가 진한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간다. 그것도 확산. 예를 들면 어떤 물에 잉크를 떨어뜨려서 잉크가 퍼져나가는 게 보이죠? 이것도 확산. 즉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자가 스스로 이동하는 현상. 그게 바로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삼투 현상과 확산은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삼투는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즉 용매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고,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입자들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세포에서는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에 따라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도의 차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세포막 안쪽이 농도가 높으면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겠고, 반대로 세포 바깥쪽이 농도가 높으면 안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런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이동시킵니다. 이 세포막.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등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 이런 기체들은 크기가 작습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농도가 높아, 여기 산소가 높아, 여기가 낮아.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세포막 그냥 통과합니다. 물론 이산화탄소도 여기가 높아, 여기가 낮아.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 이런 기체들, 또는 물과 잘 결합하지 않는 지용성 물질들도 직접 그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
세포막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두면 두고, 어떤 물질이 세포막을 그냥 통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 대부분의 이온이라든지 또는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일은 좀 큽니다. 분자가 큰 거야. 그런 입자. 비교적 크기가 큰 어떤 그런 물질은 막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이 됩니다.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얘네들도 어떤 농도의 차이에 의해 확산에 의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투과한다는 그런 것 꼭 기억해 두기 바라고, 이제 우리가 막 투과시키면 안 돼. 필요한 것들을 내보내고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빨간 글씨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기체 같은 경우도 내 폐에, 지금 밖에서 들어온 폐에 산소가 많잖아. 많으니까 어느 쪽으로? 혈관 쪽으로 어떻게? 산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혈관에는 지금 온몸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 폐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이 폐 쪽은 여러분들 알지만 폐보다 이 밖에, 그러니까 이 공기 중하고 비교했을 때 산소가 어디가 많을까? 폐에 많을까? 공기 중에 많을까? 공기 중이 많지.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내 폐 속으로 들어오고, 적은 쪽으로.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많을까? 이 공기 중이 많을까? 내 폐 속이 많을까? 이 공기 중은 0.03%밖에 이산화탄소 없습니다. 예, 굉장히 적습니다. 이산화탄소 많다고 하지만 0.03에서 지금 0.04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아지는 건데, 그래도 별로 없는 거지. 내 폐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지금 혈관을 통해서 모아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좀 덜, 농도가 적은 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확산에 의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다시 내 폐 속에로, 지금 폐 속에는 지금 뭐가 많아? 공기 중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적은 쪽으로 이동하고 확산되는 거고, 산소는 어디가 많아? 공기 중이 많아. 여기 적어.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내 폐 속으로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폐하고 이 혈관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산소 어디가 많아? 폐 속이 많아. 지금 들어왔잖아. 그러면 적은 혈관 쪽으로 이동시키고, 이산화탄소 어디가 많아? 우리 여기 이산화탄소 밖으로 내보냈거든? 별로 없어. 근데 온몸을 돌면서 이산화탄소를 모아온, 가지고 온 그 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요. 이렇게 물론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그런 걸 통해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합니다. 그렇게 생명 시스템이 유지된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아까 했던 내용이 중복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있으면 이런 거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어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폐포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과정과 소장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이거 설명했는데 잠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에는 뭐가 많아? 산소가 많아. 여기는 아무래도 산소가 적어. 산소는 이제 세포에 공급해줬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 그러니까 폐에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많아? 지금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로 많이 바꿔왔어. 세포에서 뭐 하니까? 세포호흡 하니까. 거기서 산소 이용해서 세포호흡 해서 ATP라는 에너지도 만들었잖아. 근데 이산화탄소 나왔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갖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여기 많으니까 폐포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거. 적혈구는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적혈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지. 헤모글로빈이 무엇을?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미노산이 소장에 있어. 근데 아미노산은 아까 어떤 입자라고 했어? 좀 비교적 큰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포막을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통과한다겠지? 바로 단백질을 통해서, 막에 있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아미노산은 여기 단백질 있죠? 어떤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폐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폐포와 폐포의 접한 그런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딱 두 가지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했습니다.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나 봤더니 먼저 분압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옵니다. 분압은 뭐냐면 그 부분 압력이야. 예를 들면 여기 공기 중에는 기체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기체의 압력과 이산화탄소의 압력과 그다음에 질소의 압력과 산소의 합쳐 이 모든 기체의 압력을 다 더하면 실제 압력이 되죠. 하지만 각각은 분압이라고 합니다. 분압. 그럼 산소의 분압은 어디가 높나 봤더니 산소는 여기 폐가 많단 말이에요. 폐에 있는 폐포에 산소가 많아. 여기가 높아.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은 산소의 분압이 낮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어디가 높아? 모세혈관이 높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 쪽에서 어디로? 그 폐포 쪽으로 분압이 낮은 이산화탄소의 어떤 농도가 낮은 그 폐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의 아미노산을 정리해 보면 소장에서 아미노산이 어떻게 흡수되느냐? 아미노산이 직접 세포막을 투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정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생물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지 쓰시오. 생물체의 구조적 단위, 기본적 단위. 이것은 바로 세포라고 했습니다. 세포. 네, 세포라고 했습니다. 세포.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생물의 여러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을 쓰시오. 소기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핵도 있었고, 리보솜도 있었고, 골지체도 있었고, 소포체도 있었고, 세포벽도 있었고, 또 엽록체도 있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었고, 등등등 액포도 있었고, 있었지만, 이 중에 중추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유전 정보를 갖고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핵이었습니다. 핵. 세 번째,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용매, 물 같은 게 이동한다고 했어. 이 현상을 바로 뭐라 했지? 삼투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삼투 현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 바로 삼투라고 했습니다. 삼투. 4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특성. 선택적으로 투과한대. 종류에 따라서. 바로 말 그대로 뭐라 했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습니다. 세포막에서 선택적 투과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9주차 통합과학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듣고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아마 시험을 볼 텐데
중간고사 시험을 보겠죠.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요 단어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기말고사에 들어가겠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고 학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등교해서 수업하니까 좀 신이 났는데 또 여러분들 등교하지 않으니까 나름 좀 침체가 돼서 좀 빨리 학교에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